안녕하세요.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지난 시간에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, 그러면 이걸 왜 쉬느냐?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설명 주시죠. 이제 5인 이상인지 아니에 따라서 법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5인 이상인 경우는 크게 걱정이 없으시겠죠. 웬만한 법이 다, 모든 법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. 근데 5인 이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, 간혹 우리는 5인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지 저것도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4명까지 있는 사업장에서 이것은 적용되고 이거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그럼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. 문제가 많이 타고 얘기는 늘상 많이 나와요.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근기법 대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항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, 자, 그렇다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, 그러니까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과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럼 무엇인가? 그 남아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해 주시죠. 가장 간단한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갈 만한 것들,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5인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. 내가 연장 근무를 했을 때 1.5배를 원래 받을 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, 이런 규정들처럼 금전적인 부담이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수당, 휴가, 해고의 금지,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것들은, 기본적으로 당연히 적용돼야 될 것들은 똑같이 적용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거나 강제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, 이런 것들은 5인이든 5인이 아니든 문제없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먼저 좀 보실 만한 것들은 근로계약서인데요.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꼭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로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언론 광고에도 나오는 바람에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, 주휴수당이라고 하죠. 유급 휴일 규정인데요. 어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만근을 했을 때 하루의 휴일은 주어야 된다. 그래서 하루치 일당이 더 나오죠. 그래서 이거를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하고,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 규정도 5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만 근무하시게 됐을 때 적용되는 것이니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. 해고 관련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. 해고 예고 수당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. 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해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통보가 안 됐을 때는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있고, 해고 금지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다, 이런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밑에 보면은 출산 휴가나 몸이 아파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해고를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.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이어도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아파서 병가를 썼는데 회사에서 넌 이제 아프니까 일 못하겠다, 해고,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로는 못 가겠지만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나는 위법하게 해고당했다 라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고요. 이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인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굉장히 달라요. 지금 말씀 주신 거 거의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좀 적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, 각 다른 법들도 문제는 있습니다. 5인이냐 5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각각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남녀공용 평등법 이런 데도 좀 있습니다. 안타깝게도 저희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에는 적용이 안 돼요. 사실 대부분 적용 안 되지만 이것까지 좀 빠져나간 거는 굉장히 좀 아쉽다,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와 관련해서 5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영상 1번 구체적인 사안 나와 있고 보시고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법 적용을 확대하자는 움직임도 있고, 여기 권리 무죄에 대해서 움직임도 좀 많이는 있어요. 노동부도 그렇고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참 어렵다는 거죠.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. 5인 미만이다 하더라도 특이하게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. 그 소개 좀 해주시죠.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입니다. 가령 근로계약서에
별도의 규정을 두고 우리 회사는 이건 적용한다. 그래서 수당을 우리는 그래도 1.5배 주겠다. 5명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 있으면은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원래 뭐 휴가 규정이 없는데 우리 회사는 휴가를 준다라고 하면은 휴가를 주는 게 맞습니다. 유리한 규정이 있을 땐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맞고요. 근데 최근 이제 뭐 법원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근로계약서에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많이 써 있는데요. 이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각종 수당이든 아니면은 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못 하겠지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다 보면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실제로는 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. 어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5명이 되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법원에서는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그 문구 때문에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라면은 그것은 구제 신청에 대한 권리가 있다.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가 있다라고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규정상 뭔가 상회하는 내용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점, 그리고 뭔가 예외 규정을 둬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별도의 문구가 있을 때도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사실 근로계약서라는 게 참 그래요. 열거적으로 적혀 있으면은 거기에 구속이 됩니다. 모델이. 실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해고 사유를 열거적으로 계약서에 적어놨던 사례들인데 이 경우에는 이 사유 외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해석된 사례도 있습니다. 법에 뭐 5인 미만 적용을 안 받다 하더라도 사실 5인 미만은 해고를 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용자 스스로 그걸 구속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시는 분들은 내가 좀 이 사업장에 그냥 갈 게 아닌데 라고 보호를 받고 싶다. 그럼 계약서에 아예 명시해서 적시해서 계약을 맺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오늘 김동사 TV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. 근로기준법 적용, 다 법의 적용 문제에 들여다봤고요. 뭐 문제 많다 이런 것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기냐 아니냐 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여기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내부 카페 주소 나갈 테니까 질의 주시고 좋아요,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좋은 얘기거리 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